3과 2 통일을 향한 국어의 길 두 번째 본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174쪽입니다. 자, 글 쓰는 과정 중에 첫 번째 계획하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계획하기에서 무슨 내용이냐? 통일교육 주간을 맞이해서 학교 신문에 글을 쓰게 된 하은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통일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 가지 것을 보다가 기사를 보는데 여기 제목 보이죠? 아가씨한테 몸이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북한에서 살이 쪘다는 좋은 표현 아재는 아가씨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오호 뭐 오해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글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주제 정하고 독자와 매체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정합니다. 다시 주제, 글감의 목록, 자신의 경험이나 해서 내용을 바탕으로서 글감을 구체화하고 어떡할래? 설명할래? 설득할래? 내 표현할래? 라고 하는 거 목적 정하고요. 독자, 여기서는 중학생 친구들이죠. 요구, 지식 수준, 관심 등을 고려하고요. 여기서 매체는 신문입니다. 자, 175쪽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신문에 실릴 글이고 중학생이다. 얘들이 뭘 원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고려할 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자 하면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글쓰기 메모를 했습니다. 하은이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글쓰기 상황에서 학교 신문에 기사를 써야 되는데 주제, 통일시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쓸거리를 생각했고 예상 독자는 중학생이니까 얘들이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지식과 관심 정도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자, 이제 계획을 했으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선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가? 우선 주제를 관심에서 찾자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렇게 해결 방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고 하나 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요거야. 그 다음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하나, 둘, 셋.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았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았나? 필요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요게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 내가 찾은 자료가 주제, 목적, 독자, 그리고 매체의 특성에 맞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자료 7가지가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 봐주세요. 이것은 주제와 관련이니까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료 두 번째는요. 책인데요. 아이고. 자료 두 번째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쓴다는 거죠.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 글의 주제,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료 3번은 책입니다. 남북의 발음 및 표기 차이인데요.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에 관련된 차이지요. 그 표기 차이를 예를 들어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넣기로 했겠습니다. 자, 자료 4는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렇게 했는데 남북의 학생들 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뮤직비디오니까 신문 매체는 인쇄니까 뮤직비디오는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만 예로 들자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특성을 고려하여서 자료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하고 인터넷 보고 하는데요. 오해하기 쉬운 표현 그래서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 넣는데요. 178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여기 들어가죠. 신문기사 탁구를 하는데 쳐 넣어 받아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리시브, 서브, 라켓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서로 같이 통합하여서 남북한 같이 합동으로 훈련할 때 이것을 극복하려고 언어에서 나오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은 질문 칼럼인데요. 언어 예절인데요. 남한 사람들은 우회적인 표현, 에둘러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 거, 언어 문화가 다른 것을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남북한 언어 차이의 모양과 상태는 어떤가 보시면 발음과 표기의 측면에서는 두음 법칙과 사이시옷, 남한은 둘 다 써요. 하지만 북한은 둘 다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휘 측면에서는 볼펜, 냉장고 같은 것들이 영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수갑과 소행이라고 하는 말도 남한과 북한은 둘 다 쓰지만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하나 더. 우리나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데 북한은 외래어를 순화해서 북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표현 측면도 봐주시면 남한 사람은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고 북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료가 있습니다. 179쪽 가볼까요? 자, 179쪽 가보면은요. 그래서 자료는 2번 책 유물론적 세계관 빼고 넣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하은이의 자료 수집하고 선정하기 단계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료 수집할 때는 주제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정리를 했고요. 여러 가지 매체에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았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자료 선정하는 것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것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고르고요. 가운데서 어떤 자료가 필요 없으면 빼야 되고요. 어떤 자료가 부족하면 더욱더 넣어야 되겠지요. 다시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았고 주제, 목적, 독자, 그 다음에 글을 실은 매체를 고려해서 자료를 선정했다라고까지 180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자, 자료는 다 선정했다. 이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구조를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나게 구조를 해보자.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걸 생각해볼까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의 구조로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주제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의 구조로 쓰겠답니다. 다시 그러면 그렇게 구조를 잡았으면 문단 배열은 어떻게 해야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하는 거.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문단 순서를 조정하고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개요표에 나타납니다. 특히 181쪽 위에 가보시면은요. 중간 3 보시면은요. 중간 3에 북한말에 관한 조사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를 왜 날리겠느냐? 주제와 통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장 다시 가보면은요. 180쪽에 내용 소식할 때는 한 편의 글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글의 구조, 순서, 대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내용을 조직하는 건데 구조를 글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처음, 중간, 끝 같은 것, 비교, 대조, 문제 해결 등의 세부 내용의 구조를 정한다. 여기서는 문제와 해결 등의 구조를 정했죠. 자, 개요 작성할 때는 글의 구조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만으로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하고 앞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뒷부분의 내용이 조직되어야 하고 자, 주제를 고려하여서 문단의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빼거나 조금 더 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181쪽 하은이의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의 구조를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과 극복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문제와 해결 구조로 정하기로 했고요. 개요표를 작성한 뒤에 문단 순서를 조정하고 중간 3은 통일성이 맞지 않으니까 빼겠다. 그리고 설명이나 예가 부족했던 부분에는 내용을 추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 그리고 개요 작성 그래서 내용을 점검하고 조직을 합니다. 182쪽 들어가 보면은요. 이제 표현을 하지요. 표현하기 들어가 볼게요. 하은이는 작성한 개요를 토대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힌다라고 해서 첫 문장이 안 쓰여져. 그래서 문제 되겠죠. 자, 그 문제는 개요에 따라서 나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신경 쓰거나 맞춤법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어떤 표현을 써야지 독자의 관심과 끌까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는 인상적인 표현을 써보자. 그리고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쓰거나 영어 속담을 인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글을 썼어요. 182쪽과 183쪽 위에까지 이렇게 글을 썼지요. 다시 182쪽 가보시면은요. 자, 표현하기 부분입니다. 자, 표현할 때는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문법에 맞게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우선 초고, 처음 원고란 뜻이에요. 개요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해 보는데 쓸 내용을 말로 우선 편안하게 해보면서 쓰기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괜찮다. 다시 독자를 고려해서 표현해야 되는데요. 비유, 강조, 변화 등의 표현이나 관용 표현 등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들이 관심을 끌겠지요.
다시 독자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 쉬운 단어를 활용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은이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은이의 표현하기 단계에서는요, 초고 쓰기. 쓸 때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데 쓸 내용을 처음에는 말로 표현해 보면서 쓰기에 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시 비유, 강조. 변화 표현을 사용해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요거 보입니까?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물과 기름이 섞인 것 같은 이라고 해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직유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명언이나 속담 해도 되고요. 구체적인 예시들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서 쓸 내용을 말로 해보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원래 초기 원고를 써봅니다. 184쪽입니다. 다 끝나간다. 자, 이제 고쳐쓰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글을 다 썼어. 근데 뭐를 고쳐야 되지? 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타나죠. 그 문제 해결 방안 한번 보시면은요. 친구들의 글을 한번 보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구조를 썼는지 알 수 있겠죠? 나도 흥미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썼던 글을 고치고 있어요. 그죠? 그 고치고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쭉 보면 되겠죠. 특히 물과 기름이 섞인 것과 같은 표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것까지 글을 해서 고쳐쓰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84쪽 가보시면은요. 고쳐쓰기를 할 때는 자신이 쓰려고 했던 목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 번 고쳐나가야 되는데 글이 계획에 맞게 쓰여져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보충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쓴다. 맨 처음에는 글 전체, 주제가 맞는가, 그리고 문단에서는 맞나, 문장에서는 잘 흘러가고 있는가, 단어가 잘못 쓴 것은 없는가 에서 글을 점검합니다. 큰 수준에서 작은 수준으로 점검을 하고요.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고쳐쓰기 단계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고쳐 쓰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은이는 어떻게 고쳐 썼나요? 독자를 고려해서 중학생이다 라고 해서 흥미있고 쉽게 표현했는지 점검하고 쓴 내용이 주제와 목적에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자료 그리고 세부 내용이 주제와 목적을 잘 드러나게 했는지 점검했고요. 그 다음 맞춤법과 띄어쓰기도 점검했지요. 그리고 매체, 학교 신문에 넣는 것이니까 이것이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 주제, 목적, 독자, 매체의 특성에 맞게 쓰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고쳐쓰기고요. 자, 볼 때는 크게 보라고 그랬죠. 글 전체의 문단, 문장, 단어 수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검토하면서 고쳐 쓰는 것이 맞다. 자, 186쪽 가봅시다. 그래서 마무리예요. 통일시대 국어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언어를 통합하는 정책을 남북한이 서로 펼쳐야 된다. 그리고 서로 문화에 관심을 가지자. 그리고 교류를 자주 하자. 태도입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주목하기보다는 남북한의 언어는 같다. 라고 바탕이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언어 차이도 인정하고 그래 우린 다를 수가 있지 받아들이는 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자. 다시 남북한이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